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을.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흠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류사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한국사, 즉 인류사 이해라는 것 자체가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바른 그 인류사 이해 이렇게 되어지겠죠. 세계사 백문백답에 있는 책 자체가 백문을 가지 해도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천문을 해도 그렇고 1억문에 어떤 문제를 제공해도 제시해도 거기에는 다 오해가 있다라는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보는 자세인데, 인류사니까 한국사도 들어간단 말이죠.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다른 시간에 쭉 다뤄왔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이거를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 일본의 그 한국사를 왜곡한다고 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 지금 정권이 아주 그게 굉장히 심한데, 사실 심한 거는 그 사람의 역사관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그 어떤 역사 이해가 좀 더 가깝게 접근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 우리 한국사를 또 일본 강점기 시대 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그 독도 문제라든지 우리 광부들 또 그 피해 피난하고 여러 가지 했던 여러 가지 그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어떻게 하든지 막 피하고 덮어두고 다른 사람들 앞에는, 세계 사람들 앞에는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그 느낌이 안 맞는 그런 것 때문에 역사 왜곡하는 이런 자세를 일본 사람에게서 우리가 많이 비춰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의 역사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세계사에 접근하는데 일본 사람처럼 현실감 없이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는 너무 어떤 사실에 객관적인 사실을 낳아놨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된 그것만 자꾸 부각하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란단 말이죠. 이거는 상실 나쁜데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야. 우리 자체가 힘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총리의 부인이 아케이 여사라. 아케이 역사는 오히려 우리 한국의 역사를 굉장히 두둔하는 총리 부인인데, 아베 총리는 한국사를 지금 왜곡한다 이렇게 지금 지목을 받는데, 아케이 역사는 그거 반대적인 성향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일본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우리한테 굉장히 발언을 잘해준단 말이에요. 여러가고 요거하고 같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같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뭐 두 사람이 발 맞췄다, 뭐 입을 맞추고 일정을 맞춘 건 아닌데 묘하게 이번 주 안에 같이 나타났어요. 박근혜 대통령, 현재 대통령,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이죠, 박근영. 박근혜 대통령이 맞이고, 박근영 씨가 둘째고, 여자로서 둘째고, 그 밑에 애동 아들이 박지만 씨잖아요. 막내. 이 박근영 씨가 언니의 그 정치적인 행보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나쁘게, 나쁜 그 언니를 만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있는 거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요구하는 일본 역사를 한국 역사 왜곡한다,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보상금 요구하는 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일본 사람 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 편에. 여기 이제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일본 수상은 일본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인은 한국 쪽으로 이야기하고, 역사 부분에 한국의 대통령은 아무래도 한국 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여동생이 완전히 일본 편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말이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맞아 할 정도인데 그 사람이 바로 현 대통령의 동생이라니. 그렇게 이게 굉장하게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악해 역사가 말하는 것은 동조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렇다니까. 그런데 박근영 씨가 말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엉뚱한 거예요. 너는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이것은 제가 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역사 문제를 내 삶에 있어서의 역사 문제, 이거는 아무도 그거 연결 안 시키는 거예요. 단지 머릿속에 있는 역사, 어떤 내용, 그 내용을 내가 내 나름대로 개인마다 해석해갖고 역사에 대해서 나는 안다, 이런 역사를 나는 이렇게 본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역사에 대한 해석자가 돼가지고 그 역사적인 해석도 떨어져 있는 역사 내용을 이렇게 실로서 엮은다든지 어떤 줄기를 엮은 거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식으로 역사를 알고 있어요.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해야 될 말인지 이게 평소에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들은 거 그냥 들어가고 그냥 옮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박근영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자세가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사건까지 연결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친일파란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말 한다. 정말 어떻게 그건 한 가족, 아버지를 빙자해서 딸이 죽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연결해서 아버지를 매도하는, 자, 어떤 대한민국 정서하고는 전혀 안 맞는
누가 들어도 이 뭐야? 이 우리나라 한글 말하는 한국 사람 맞아? 할 정도란 말이야. 이런 같은 이 한 주간에 이런 사건이 1년이 있는데, 방송대학, 방송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1980년 5월 18일 5.18 항쟁, 이걸 하나의 그 교재를 해서 어떤 그 영상물을 만들어서 거의 그거는 변동이 없어요. 작년에도 했으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변동이 없는 그 교재가 그 시간에 이번 주간에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채널을 여러 개 있는데 우연히 그 채널을 틀었던 거지. 그러니까 1주간에 있어가 한 주간에서 역사 문제를 다루는데 5.18 그것도 항쟁도 결국 역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다들 그 왜곡에 대한 요소에서 다들 걸려 있는 거예요. 일본의 총리와 아케 여사, 뭔가 안 맞으니까 동일한 역사관이 아니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되어지는 박근영 씨의 표현 자체도 올바른 역사 내용이 아니니까, 더구나 이제 이 방송통신대학의 그 역사관이라고 하고 역사 시간이에요. 그 근대사 관계에 한 과목에서 1시간이죠. 1시간 강의 내용이죠. 근데 이번에 다루는 것은 5.18 광주항쟁, 민주항쟁이라고 하든가 이런 명칭을 붙여서 다루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 두 가지 일본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된 가족 간에 관계된 문제는 누구든지 그렇게 인식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또 개인이 참조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래 보고, 5.18 항쟁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마디 해놔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이게 어떤 주관성이 있다, 또 안 그러면 또 어떤 겨냥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뭔가는 어떤 색깔이 있는 듯이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까 해서 이 시간에 밝혀두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칠판도 일부러 그래서 다른 거 다 지우고 여기다 좀 쓰고 하려고 그래요. 5.18 항쟁, 여기서부터 열었을까? 여기서부터 1980년입니다. 80년 5월 18일 광주입니다. 광주.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말 함부로 못하거든요. 함부로 못한다는 거는 여기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울분을 가득 품고 아직 안 풀린 문제인 거거든. 그런데 그 광주 지역 외에 사람이 이 말 한다면은 광주 지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이 지금 날카로운 그런 주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말 못해요. 저는 목사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르게 또 풀면은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나 뭐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영남, 호남 이 어떤 지역 어떤 구분에 지역적인 어떤 차별, 지역주의 여기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변수거든요. 이거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광주 민주화 항쟁 한번 또 우리 봅시다. 요 말을 한번 하는 거 봅시다. 지금 여기 이 말 자체가 5.18 사건 이걸 가지고 지금
그 5.18에 묘역이 있어. 5.18 묘역. 5.18 묘역인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5.18 묘역이 국립묘지로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함부로 못 가요. 아주 이상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5.18 묘역 자체가 다니고. 대한민국의 국립묘지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함부로 못 가는 지역이에요. 여기 간 대통령이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1980년에 나타나는 5.18 항쟁 후에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지나는데 수많은 대통령이 있어도 거기에 참석한 대통령이 몇 명 안 돼요.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 광주에 있는 또 관계된 사람들이 5.18 묘역에 관계된 사람들이 오지 말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에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우리가 표현 듣기도 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이렇게 광주 민주화 항쟁 또 다른 게 있나? 대체로 이 말이 보편적이겠는데 이 사건의 어떤 긴 어떤 그늘이라 하면 그늘, 이 사건에서 쭉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줄기, 이 5.18 항쟁은 아까 5.18 항쟁, 광주 민주화 항쟁, 5.18 항쟁은 5.18만 보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5.18은 이게 단독이 아니다 이걸 알아요. 단독. 즉 5.18 사건 단독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건 이 자세를요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많이 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어디에서 이 문제를, 도대체 광주라는 이 지역 자체가 5.18 민주항쟁까지 보도 않고 대한민국 땅에서 특별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 지역 주민들이 바란다. 그 지역 주민에게 유리한 건가? 영남, 호남을 계속 가르는 것이,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를 차별하나 하지만은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특별한 대한민국 대통령도 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낸 그런 지역이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 가는 지역인데 대한민국의 땅에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하고 독도 문제 걸렸을 적에 독도 땅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 있는데 어디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근데 대통령도 못 가는 땅을 지금 광주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차별하나 하잖아요. 차별은 누가 하는가? 차별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이거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고 싶어도 차별적으로 올 사람은 이렇고 못 올 사람은 못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 광주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이런 도시에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오지 말라 오라 하고 차별하는데 밖에서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느냐? 명약관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주체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 하나만 봐도 이거는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풀려고 하면은 광주 사람들도 호남 지역의 사람들도 5.18 사건 하나를 단독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줄기를 봐야 된다. 줄기. 여기서 해법이 있다. 이 줄기를 보는 데는 호남 지역 외의 사람들도 이 줄기 하나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자료에 대해서 보다 더 역사 자체가 이게 내 삶하고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내 삶이구나. 이런 인식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강의안 가지고 뭐 이게 보고 이러지 않아요. 5.18 항쟁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저는 청년이에요. 28인가 그랬어요. 28, 30이 가까웠나? 1980년 같으면 52년생이니까 29 정도 됐네. 현대에 있었거든, 현대. 현대에 있었는데, 현대의 그 생산 라인에, 있다가 보니까 휴가 갔다가 온 사람이 있더라고. 일부러 간 거죠. 그 사람들은. 몰랐지, 그런 거는. 그런 사건이 어떤지. 그때 한참 부산 사태, 마산 사태, 이런 사태들이요. 곳곳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겠지 생각했죠. 그 중에 하나. 근데 그 강주에 있던 사람들이 갔다 오더만은 지금 엉망이라는 거죠. 뭐 전쟁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내가 어릴 때도 봤거든. 데모하는 상황이니까, 조그만 때도 내가 가서 막 돌 던지고 하는 거 데모는 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도 3.15 마산 지역이니까 마산 지역 3.15 4.19 이거 뭐 어릴 때 다 본 거예요. 그럼 뭐 그 정도겠지 하는 거지 들어도. 그때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즉 그 당시에 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1980년 5.18 사태는. 그런데 그때 현대그룹에 있으면서 현장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갔다 와서 자기 고향에 갔다 오더만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힘차게 하더라고. 막 힘겹게 자기들 본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릴 때 봤던 4.19라든지 5.16 혁명 사건 일어날 때 온 동네가 덥석덥석하던 그 정도겠거니 다 봐왔으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5.18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을 방송대학에서 다루는 그 내용은 거기서 나오는 진행한 사람들이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침착하게 이것이 시민운동이라 하는 그 부분을 부과하는데 시민들이 질서가 정리했다는 거예요. 광주 사람의 그 가게를 하나도 뭔가 뺏어 먹거나 그런 것 없이 시민 질서가 대단히 질서를 잘 지켰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친 사람에 대해서 헌혈 문제나 이런 게 아주 솔선수범했다. 즉 시민 참여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 거기에 죽은 사람들, 총알에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진입하게 된 것에는 하나의 분명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산도 그랬고 마산도 그랬고 워낙 그거는 세니까 옛날부터 부마 그러면 옛날부터 좀 그런 거 있다가 하면 부마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부산 마산. 내가 그 지역이니까 데모에 대해서 예사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부산 마산이 없었다면 모르겠고 그런데 강주가 있는데 부산 마산이 있고 광주에 군사력이 집중됐다. 부산 마산에도 군사력이 들어갔는데 부마 사태가 일어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때도 군사가 개입되어 그랬는데 왜 광주만 사상자가 많이 나왔을까? 거기에서 진행하는 그 방송통신대에서 진행하는 내용에서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시민들이 참석하고 시민들이 그 군인들한테 대항했다. 맞아요. 분명히. 바른 자세예요. 시민운동을 맞아요. 그러나 시민운동으로서 남았어야 되면은 광주 부마 사태와 같이 저들도 당하는 것만 있어야지. 광주가 군사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시민들이 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총 가지면은 그거는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시민운동을 하면 끝까지 시민운동으로 써야지. 군사의 무기고를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것을 설명까지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군인하고 싸워야 되니까 총이 필요했다. 그래서 무기고를 탈환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무기고 탈환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시민운동을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그 내용을 해야지. 왜 상점을 강탈한 내용은 그런 건 없다 하면서 무기고 강탈한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거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해? 시민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거기에는 많은 군사력으로 제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기 가진 시민들한테 군인이 아니면 누가 가겠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객관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저는 그 상황 자체를 지금 객관적으로 듣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광주 시민들이 그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요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광주 하나만 생겼더라면은 이 군사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사건이 이래 확전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앞에 부마 사태가 대단히 시끄럽게 나와 있을 상황이 있었다니까. 근데 왜 광주 지역에 가서 광주 시민들은 왜 총을 꺼내느냐는 얘기지. 왜 군인들 향해서 총을 꺼내느냐. 이것이요 이 5.18 사건이 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역사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어디에까지 이 과거의 역사를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최소한 적어도 1894년 잘 이야기하는 항상역 이야기하는 여기 뭐냐니까 이게 동학난입니다. 동학난이에요. 동학이라는 어떤 종교단체잖아요. 난을 일으킨 거예요. 5.18 강주 사태를 하는 사람들이 그 방송통신대학에서도 그래 한데 사건을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에서 줄기로 해서 연결해요. 요거를요 잘못 지금 자꾸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동학난을 5.18 강주 사태를 인해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바꿔서 불러요. 농민전쟁으로 바꿨어요. 농민전쟁으로. 여기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농민전쟁이 아닌데 농민전쟁으로 바꾼 거예요. 광주 사태를 인해서 그 힘을 빌어서 동학난을 농민전쟁으로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활용하려고 1894년의 동학난 사건을 현재적으로 5.18 강주 사태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민주화, 민중운동, 농민운동 요 줄기를 가지고 있으려고 여기를 5.18 사태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대단히 큰 미스를 가지고 있다.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그때 안 살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요 너무 쉽게 너무 아무데나 갖다 붙인 거예요. 너무 지금 현재적으로 갖다 붙인 이거는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자충수를.
스스로 얽매이버린 거예요. 동학난이 농민운동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농민들이 일부 참석했다고? 동학을 참석한 동학이 일으키는 그 내용인데 그게 농민들이 조금 가세했다고? 마치 동학난을 농민운동을 만들어버린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엄청나게 이거는 왜곡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요 의도에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 요 내용하고 이 비춰지는 1894년하고 광주 지역은 호남이라고 하는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광주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호남이라는 것은 평야지대입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곡창지대라는 거예요. 왜 5.18 사태에 부산 마사는 그보다 더 치열하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있는 시민들은 군사 무기 총을 무장으로 하지 않는 그것 자체를 자기들은 유지했느냐? 그것도 사람이 죽어갔는데 군인들에서 죽어갔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총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광주 사태에서는 시민들이 총을 무기를 가지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 내용에 눈에 보이고 나타난 사태 이면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흐름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옛날부터 곡창지대였어요. 1894년에 농민운동이 동학난으로 이어진 농민운동이 왜 생겨야 되느냐? 농민들이 지어진 이 곡창이 농산물이 수탈당하는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동학이라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 조직의 힘을 빌어서 농민들의 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로 보여주는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교도가 그걸 대표로 보여주는데 당연히 농민들이 거기에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농산물에 대한 수탈이라는 것은 영남 지역이나 중부 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기도 있지만은 호남 지역에 수탈당하는 만큼 심하지가 않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서는 비슷한 농산물이 쌀하고 이런 곡류,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 곡류가 거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농민들이 당하는 수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일종의 동맹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맹. 그 백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니까. 농민들의 수탈당하는 현장이 가장 심하게 그것을 하나의 이슈로 항상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이런 그 호남이나 경기 지역, 영남이나 이 경기 지역에서는 수탈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심하게. 뺏길 게 없단 말이야, 사회만. 그런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수탈당하고 거기서 지방 관리들이 거기서 착취하는 이런 내용이요. 오래전부터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일제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치를 쓰면서 일본은 더욱더 농산물이 굉장히 필요했으니까 일본은 농산물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니까 한국을 점령하고는 제일 먼저 눈독 올린 게 대한민국에 난 쌀이었다. 쌀. 그 쌀이 전부 다 일제강점기에 호남 지역에서부터 가니까 동학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동학난 사태를 그렇게 봐야 돼요. 오래전부터 수탈당한 것에서 하나의 이슈로서 농산물이 수탈당한 이것이 오래된 동학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대한민국 조선시대 정부에서도 벌써 그 관료들이 다른 거는 없고
농민들에 있는 그 수탈 문제는 항상 거기는 발달하니까 다른 지역에는 뭐 다른 어떤 농산물이나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생산물이 있을지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오직 생산물이 농산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탈 문제나 세금 문제가 그 부분이 항상 민감한 거예요. 그것이 동학운동에서 터뜨려진 건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호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농산물 수탈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까지 정부에 대항하는 이 자세가 발달한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뭔가 대응 놓으면은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 것은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하나의 조직처럼 자기들이 같이 가진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똘똘 뭉치는데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전부 다 공격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오든지 어디가 오든지 간에 늘 그 어떤 색안경 나름대로의 이 거리감을 둘러가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5.18 사건에 좀 더 객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왜 광주 시민들은 자기 나라의 자기 지역에 대해서 질서는 잘 지키면서 왜 손대지 말아야 돼 무기에 손을 댔느냐 이 문제를 답을 해야 돼요. 자기들 보호하려고 하면서 왜 한국 군인이 하면서 한국군에 대해서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총을 겨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었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정부한테 달라고는 하지만은 정부에서 뭔가 요구하면은 자기들만의 똘똘 뭉친 의견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남아있는 거예요. 1894년에 이 사건을 엮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1919년 여기서 나온 1919년 3.1운동을 넘어가면 안 돼요. 3.1운동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광주 민주화운동이에요. 3.1운동은 철저하게 비폭력이잖아요. 비폭력. 그것이 국민이 했다고. 1894년에 농민전쟁을 해놓고 1919년에 그것도 국민이라는 거예요. 여기 농민을 해놨는데 이거 국민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1919년은 3.1운동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비폭력 저항운동이라. 어떤 것도 거기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젓이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런 벽들을요, 깨지 않으면은 광주 5.18 사태 문제는 당분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당분간 이렇게 하면요, 적어도 50년은 지나가야 돼요. 그냥 연도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여기 있던 사람들 그냥 늙어서 죽어가지고 역사가 하나의 반세기 지나면서 이제는 뭐 잊어버릴만 하다 하는 시대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잠재 요소가 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안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이 참 불가사의한 지역으로 만들어놨고 있는 한에는 어느 누구든지 그 지역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하면서 내가 그 지역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몰랐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교회가 가장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 투표를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투표를 보고, 아니 그게 교회가 있으면 저런 투표율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는데도 투표율이 저래 나왔지? 내가 그것을 모든 내용에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투표를 보고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온 걸 보고 내가 그때 파악을 했다니까. 보다 더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이요,
대통령이 못 가는 지역을 두 명 있으면서 자기들로 이해해달라.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먼저 장치를 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일한 국민으로서 대우해야 되고, 그동안 역사 가운데서 그 지역이 곡물로서 수탈당했던 그 어떤 습관적인, 그래서 뭔가 일이 생기면 무조건 대항하려고 하고 무기를 가지려고 이렇게 막 폭력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네. 농민 하면서 가장 얼굴에 어느새 갑자기 농민이 말이죠 군인으로 바뀌는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인상이 5.18 항쟁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목사가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제가 참 애를 많이 쓰는데, 2012년 이후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색깔론 같은 걸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외쳤는데 평신도대로 그랬다니까. 근데 그것이 목사 되고 2012년 이래서 이 지역에 뭔가 잘못이 있다. 그 역사적인 내용하고 쭉 점검해 보니까 좀 텀이 좀 있는 내용을 있어서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